정빈이 열심히 합니다. 자, 정빈이 말고도 혹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요 강의 들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몰 개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건데, 뭘 외우기 이전에 몰 개념을 왜 화학에서 몰 개념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배웠냐 하면 우리가 자, 어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방법이 개수도 있었고 질량도 있었고 부피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제 나타내는 거 말고 얘네들의 묶음 단위를 나타내는 걸 하나 배웠어요. 묶어서 나타내는 거, 묶음 단위. 그래서 그 묶음 단위가 뭐였냐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요 개입니다. 얘를 1몰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몰이라는 단위를 새로 배웠거든요. 근데 자, 제가 지금부터 몇 분간 하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를 하필이면 화학자들이 1몰로 했는지를 좀 납득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왜 하필이면 양을 나타내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개수를 우리가 화학자들이 신경을 쓰는가? 그 다음에는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참 매우 큰 숫자거든요. 왜 이렇게 숫자가 큰가? 그 다음에 6이면 6이지 왜 6.0이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화학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랑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물질은 원자와 분자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원자와 분자는 크기가 작고 질량이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단위를 한번 보면요. 자, 한다스 연필 12자루, 요거는 개수의 단위죠. 한 가마는 킬로그램, 요거는 질량의 단위입니다. 자, 쌀을요, 한 톨씩 이거 개수의 단위로 세면 쌀 100톨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경우에는 질량을 합당하거든요. 즉, 질량이 큰 애들은 개수가 편하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사실 질량이 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화학이 양이 되게 작잖아요. 분자, 원자가.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는 질량으로 안 다루고 하필이면 몰이라는 개수의 단위를 쓰냐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식 할 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화학이라는 건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하나 나타내 볼게요.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 가지고 물이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개수비가 있거든요. 요 개수비가 자, 제가 좀 더 크게 적으면 요 개수비가요. 2대 1대 2가 됩니다. 요 1이 생략돼 있었죠. 그 2대 1대 2가 되는데 요 개수비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요 수소 분자가 2개 반응했을 때 산소 분자가 1개 반응해서 그래서 물 분자가 2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개수비라는 거는 우리가 개수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대답해 보세요. 개수일까요? 질량일까요? 네, 개수입니다. 얘네들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대 1대 2라고 해가지고 2g, 1g, 2g 이 말이 안 되죠. 얘 2g, 1g이면 질량 보존도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자의 양은 일단은 개수로 정의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수로 정의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큰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원자는요, 한두 개 세봤자 그 질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질량이 얘네들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많이 모은 겁니다. 한 6.02 곱하기 10의 23승 정도로 모아야 이제 내 눈에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이래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럼 10의 23승 이렇게 숫자가 큰 거는 이유가 알았어. 왜 개수인지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아보가드로 수가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한지, 왜 6.0이라는 그냥 6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왜 6.0이라는 지저분한 숫자인지 요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집중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과 관계된 겁니다. 자, 왜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가 본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몰 동그라미 치고요. 자, 원자, 분자, 이온. 우리는 원자, 분자 많이 할 거고요. 이렇게 매우 작은 입자 양을 나타내는데 묶음 단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수예요, 개수. 자,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부터 몰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나왔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를 예를 들 거냐 하면 탄소가 한 개 있습니다. 탄소가 한 개 있어요. 눈엔 안 보이겠지만 한 개 있어요. 요 한 개의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자, 여기서 요 단위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단위의 의미를 알아두세요. 그램 퍼 개라는 의미는 요 1을 생략해도 되거든요. 요 그램 퍼 개라는 거는요. 한 개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한 개당 질량.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요. 엄청 많이 모았어요. 탄소를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개수가 궁금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전체 질량은 알고 있어. 제가 다이아몬드를 재니까요. 하필이면 12g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일까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데 힌트를 하나 주자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원자량 배웠죠.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그 중에서도 질량수 12인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였나요? 예, 12였죠.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10이랑 이 12가 연관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모르더라도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 하면, 자, 탄소가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모개라고 할게요. 근데 얘의 전체 질량을 재니까요. 얘가 12g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탄소가 몇 개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탕이 있는데 사탕의 한 개당 질량이 100g per 개라고 합시다. 한 개당 질량이 100g이야. 근데 사탕이 몇 개인지 몰라. 사탕이 몇 개인지 몰라. 근데 내가 전체 질량을 재니까 전체 질량이 500g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전체 질량을 한 개당 질량 100g per 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5개가 나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탕은 시험에 안 나오고 탄소가 나오죠. 자, 요거 별표 하나 치고. 그럼 내가 탄소의 질량이 궁금해. 네모개는 탄소 몇 개는, 자, 탄소의 지금 현재 질량이 몇 g이었어요? 12g. 근데 한 개당 질량 알잖아요. 이런 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는 안 나오죠. 뭐 하여튼 시험에 내려면 숫자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퍼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숫자 본인 보고 계산하라고 안 합니다. 자, 이 숫자를 계산해 버리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되고요. 단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분모에는 그램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분자에는 그램이 있고요. 분모에는 그램 퍼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그램 없어지고 개가 위로 올라가면서 요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요.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요거를요. 아보가드로수라고 해요.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 분자를 처음으로 주장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의 업적을 따가지고 아보가드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일단은 요 별표 쳤는 거, 탄소 원자의 개수 구하는 거 여러분들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요 원리를, 요 식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몰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외웁시다. 그러면 이제 몰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나타냈냐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1몰이다. 요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거를 아보가드로수 N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으른 친구들은 이래 적어도 돼요. 아보가드로수 개가 1몰이다. 요렇게 나타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한 거예요. 자, 탄소 원자 한 개예요. 그리고 탄소 원자 1몰이에요. 당연히 얘의 질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당연히 1몰이 더 많겠죠. 그거를 그냥 이제 화학에서는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 많은지 그 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탄소 원자 한 개가 탄소 원자 1몰이 되려면 우리는 많이 모아야 돼요. 몇 개 모아야 된다고?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모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질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요게 탄소의 한 개당 질량입니다. 자, 요 단위를 보면 돼요. 요걸 좀 적어 드릴게요. 탄소 원자의 한 개당 질량이에요. 그런데 내가 1몰만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해주면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개퍼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단위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단위의 뜻은 자, 제가 요거 하나 팁으로 줄게요. 뭐뭐당이란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요 네모, 빗금칠 네모가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퍼몰이라는 거는요. 1은 항상 생략돼 있어요. 1몰당 개수라고 하면 돼요. 1몰당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하면요. 숫자는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12가 나오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단위입니다. 그램 퍼 개, 한 개당 질량에 개 퍼 몰, 1몰당 개수. 그러면 개개가 없어지면서 그램 퍼 몰이 나오죠. 자, 요거는 별표. 요거는 의미를 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램 퍼 몰. 요거의 의미가 뭘까요?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는 딱 끄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해보세요. 자, 저는 바로 할게요. 요거의 의미는 요것도 1이 생략돼 있죠. 1몰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거를요 1을 보통 빼거든요. 그래서 몰질량이라는 말도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탄소로만 했잖아요. 제가 시험에 탄소만 내겠습니까? 다른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탄소 적은 거를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자, 탄소 한 개에 이제 귀찮으니까 아보가드로수라고 적을게요. 아보가드로수만큼 곱하면 12g per 몰이 됐어요. 1몰당 질량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몇 번 보여드릴게요. 자, 산소입니다. 산소도 6.02 아보가드로수만큼 곱하면 16g이 되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마그네슘은 지금 질량수가 24인데 얘를 아보가드로수만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24g입니다. 지금 요 12, 16, 24가 느낌이 오나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들의 원자량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별표 3개입니다. 요거를 외워야 돼요. 원자 하나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원자 1몰의 질량이 되는데 자, 나는 원자 1몰의 질량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기준값으로 쓸 거거든요. 문제 풀 때. 근데 이 원자 1몰의 질량이라는 거는 숫자로 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양이다? 원자량이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쉽게 원자 1몰의 질량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게 아니고 원자량이 얼마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자량이 뭐를 생각하면 된다? 원자 1몰의 질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원자량은 단위가 없죠. 하지만 1몰의 질량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램 퍼 몰인데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숫자는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도 해볼까요?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분자량 그대로 계산하면 자, 물 분자 한 개에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요. 얘가 18g이 되고요. 자, 암모니아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한 개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17g이 됩니다. 18, 17이 뭡니까?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얘가 결국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이 결국은 거기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분자 1몰이 되겠죠. 근데 얘가 결국 뭐가 될까? 분자 1몰의 질량이 똑같겠죠. 얘가 분자량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세상에 분자량 원자량만 있나요? NaCl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곱하면 58.5인데 이게 바로 뭐였어요? 얘가 화학식량이었죠. 화학식량. 즉 통칭해가지고 화학식량이 제일 범위가 크니까 화합물이 하나 있어요. 한 개가 있어. 자, 한 개. 근데 여기에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요. 그러면 이때는 화합물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 화학식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쉬운 거. 자, 수소 기체가 2g이 있다. 이때 수소 기체의 몰수는 몇 몰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너 생각을 해봐. 그리고는 딱 이렇게 나와. 단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가장 쉬운 걸로 계산할 수 있거든. 자, 내가 지금 질량을 줬네.
그런데 몰수가 나왔잖아. 내가 지금 몇 몰인지 궁금해, 수소기체가. 자, 시험 칠 때는 이런 것도 안 적고 바로 합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질량이 나왔어. 근데 몇 몰인지 궁금해. 그러면 나는 기준값을 알아야 돼. 기준값이 뭐야? 1몰당 질량이지. 누구의 1몰당 질량이야? 수소기체의 1몰당 질량이지. 근데 수소기체의 1몰당 질량은 뭐다? 이건 수소는 기체 H2는 원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분자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시험에서 H의 원자량이 나오면 언뜻 빨리 H2의 분자량이 2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바로 풀면 되겠지. 질량 2g을 2g per 몰로 나눠주면 되잖아. 왜? 지금 현재 2g인데 1몰당 질량이 2g이잖아. 그럼 얘 몇 몰이야? 얘 당연히 1몰이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제로 이런 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고요. 뭐 세특은 관심 있으면 보시고, 자, 프린트 20쪽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을 나타내는 방법 뭐를 그래도 조금 했냐 하면요. 개수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는 1몰의 개수를 했어요. 1몰의 개수가 뭐였어? 아보가드로 수였지. 그리고 1몰의 질량을 했어요. 이 질량이 원자면 원자량이었고, 분자면 분자량이었고, 화합물이면 뭐였지? 화학식량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자, 부피를 해야 되거든. 자, 부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부피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빨리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고체 한 개가 지금 있습니다. 어떤 분자 한 개가 있다고 칠게요. 자, 얘가 한 개당 질량이 1g이고요. 한 개당 부피가 1ml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고체 6개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다 붙어 있죠. 규칙적이에요. 얘의 상태는 고체입니다. 지금 현재 6개가 있어요. 그럼 얘의 6개의 질량은 6g이고요. 6개의 부피는 6ml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상태가 고체잖아요. 우리는 질량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나중에 할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 밀도와 관련 지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개수 질량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얘를 가열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얘를 가열해요. 그러면 액체됐다가 언젠가는 기체되겠죠. 자, 기체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체에 관심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체가 되면 부피가 커집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질량이 커지지는 않죠. 여전히 개수는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한번 봅시다. 자, 얘는요, 여전히 6개고요. 개수는 6개고요. 그리고 얘는 6g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요, 그렇다고 해서 부피가 6ml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부피가 커졌거든요. 자, 제가 얘를 600ml라고 칩시다. 얘는 600ml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요. 자, 6g 질량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질량 시험에 나오고요. 요 600ml 부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오로지 기체 분자일 때만 부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 고체, 액체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체 분자일 때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자, 6개가 지금 부피가 600ml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계산 Q. 이 기체에 한 개당 부피는 몇 ml일까요? 아, 한 개당 부피요? 6개를 600ml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00ml per 개가 되겠네요. 이게 한 개당 차지하는 부피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피 얘기를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여기 20쪽만 좀 할게요. 자, 양을 나타내는 방법. 자, 여러분 이런 건 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1몰당 부피 얘기하려고 이제 빌드업 하는 거예요. 뭐 질량은 당연히 알고 그램, 부피, 밀리리터, 리터 알고 자, 개수는 이제 개, 파는 됐고 뭘 배웠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부터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1몰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다 했어요. 네가 정리해봐. 1몰의
질량이 궁금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 하면 1몰의 기체를 할 건데 여기서 단 조건은 일몰의 부피를 공부할 건데 단 조건은 고액은 관심 없고 우리는 오로지 기체 분자에 대해서만 얘네들의 일몰의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다음 시간에 배울 21쪽이 더 나와요. 자, 기체가 고체 액체와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기체가 관심이 많거든요. 분자 운동이 심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요. 얘네들 자체의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로 안 해요. 얘네들이 엄청 큰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의 크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점으로 있잖아요. 기체 분자를 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점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수소기체나 이산화탄소기체나 원래 자기들의 크기가 있겠지만 이 크기는 무시하고 수소기체 6개나 이산화탄소기체 6개나 얘네들의 부피는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세요. 질량은 어떨까요? 질량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부피는요, 개수만 같으면 같다는 거예요. 개수만 같으면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부피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부피는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공간의 크기.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용기의 크기예요. 용기의 크기, 용기가 뭐야? 그릇이잖아, 그릇.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혹시 모르니까 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난이도 문제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뭐 하나만 얘기할게요. 보통은요 그냥 순수한 수소산소 이렇게만 나오는데 혼합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어떤 기체의 용기가 있는데 얘의 부피가 V라고 하고요. 자, A기체, 자 A기체는 이렇게 점을 찍을게요. 이게 A기체입니다. 그리고 B기체도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혼합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B기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VA, VB라는 말을 하거든요. A 기체, B의 기체 부피. 근데 이 부피는요, 어차피 얘네들이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A와 B가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이 그릇 안에서 움직이니까 얘는 다 V로 동일합니다. 자, 쉬운 문제에서는 1도 안 나와요. 이거는 고3 수준에서 뭐 한 번씩 수능에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개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체의 부피는요, 개수 말고도 두 가지 요인을 받아요. 시험엔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이고, 2가 아니고 2번, 3번이네. 자, 누르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이거 보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즉,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면,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샤르르 법칙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화투에서는 온도와 압력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할 건데 화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온도와 압력을 네가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뭐만 신경 써주면 되냐? 그러면 기체의 부피 커지게 하는 거 뭐야? 네가 풍선 불면 되잖아. 풍선을 분다는 거는 기체 분자를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체 분자의 부피와 기체 분자의 분자수, 개수는 기체 분자의 분자수를 높여주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여기서 단 조건은 기체 분자여야 되고 이때 얘의 기체 분자의 종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무관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